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는 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세상에 아침에 서울에 비가 왔습니다. 네, 저도 예언적 능력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추위에 대한 작품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눈에 대해서는 내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는 겁니까? 네, 오늘은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그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이면서 시민운동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쇼크 도트린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재난자본주의 개념을 구체화한 책인데요. 이 자본가들은 재난을 즐기는 경향이 있죠. 또는 재난을 촉발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이런 재난들이야 자본가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재난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구체화한 쇼크 도트린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환경학의 고전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환경학의 고전은 뭐니 해도 1962년에 간행된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침묵의 봄에 비견할 정도로 뛰어난 책이라고들 합니다. 예.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그 이것이 무엇인지는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책의 핵심은 기후 문제의 근본 원인은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바뀌지 않으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아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폭염, 재난이라고 규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온열 질환을 앓고 있고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물론 1994년의 폭염 아련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폭염에 미치지는 못한다고들 하지만 재작년 2016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폭염이 장기간 지속된 걸 보면은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인류를 강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짤막한 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동네 옆에 흐르는 개천이 있는데 탄천에서 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수온이 2도 정도 올라가서 물고기들이 견디지 못하고 집단 폐사했다는 겁니다. 피해 수가 방류됐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수온 문제였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물의 온도가 2도 정도 오르는 게 무슨 큰 변화를 몰고 오겠느냐 하지만 물고기들에게는 중요한 환경 변화죠. 사실 우리도 가장 정교한 장치 우리의 몸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6.5도가 체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1도나 2도만 올라도 고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물에 적응하는 적정 수온에 적응하는 물고기들에게 수온이 1, 2도 오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그 수온도 만만치가 않은 속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죠.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의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나오미 클라인의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거북을 예로 드는데 바다 거북은 정말 오랫동안 생존해온 동물 아닙니까? 이 동물들이 온실 효과, 기온 상승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바다 거북은 수천만 년 전에도 생존했고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도 버티고 살아남은 종이지만 오늘날 큰 공경이 몰려있다. 암컷이 알을 낳아 묻어두는 모래밭이 지나치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많은 알들이 아예 부화되지 못한 채 말라가고 부화되는 경우에도 알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암컷이다. 특정한 종류의 산호 역시 기후와 관련한 재생산 위기에 직면했다. 수온이 섭씨 34도를 넘어서면 알은 성장을 멈춘다. 또한 먹이를 구하기도 어려워져 산호는 자신이 내뿜은 알과 정충을 다시 빨아들인다. 여기서 이 바다 거북과 산호의 예를 들었는데 수온이 1, 2도 그 임계점만 넘어서 버리면은
그야말로 재앙 수준으로 이 멸종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디 뭐 바다거북과 산호뿐이겠습니까? 금방 예로 들어드린 우리 주위의 개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예. 이런 재앙을 초래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가는 게 바로 책의 큰 선입니다. 그 선을, 이 재앙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섭씨 2도 또는 4도 정도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지구온난화가 섭씨 2도에 도달하거나 이를 넘어서면 비선형적 생태 위험 요소를 건드릴 위험이 있다. 예컨대 서남극 대륙 빙하가 녹아내려 급격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거나 아마존 밀림에서 대규모 고사가 진행되어 생태계와 강, 농업, 에너지 생산, 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1세기의 지구온난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모든 대륙이 충격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섭씨 4도가 뜨거워지면은 세계는 그야말로 대재앙 상태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4도뿐인데. 네, 그렇죠. 잠깐만 볼게요. 아무리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그 모습은 처참할 것이다. 기온이 섭씨 4도나 상승하면 2100년에는 해수면이 1m, 어쩌면 2m까지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 세기에도 추가적인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몰디브와 투발루 같은 몇몇 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에콰도르와 브라질 그리고 미국 북동부와 캘리포니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해안 지역 상당 부분 침수될 것이다. 보스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광역권, 밴쿠버, 뭄바이, 상하이 등의 대도시들 역시 침수 위기에 놓인다. 극심한 폭염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름철만 되면은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섭씨 4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런 대재앙들이 현실화한다는 거죠. 우리가 2050년이면 2070년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2100년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 같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제 아이가 지금 23살인데 이 아이들이 예순이 될 때가 2050년, 60년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들이죠.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한참 그 살아갈 나이입니다. 이런 대재앙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한 결과 나오미 클라인이 내린 결론은 자본주의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기후변화를 자본주의와 지구의 전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몰랐던 사실이 아니다. 이 전쟁은 벌써부터 진행되어 왔고 지금 당장은 자본주의가 승리를 거두고 있다. 매번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내세워 기후 행동을 미루고 이미 합의한 온실가스 압축 약속을 깨뜨리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위험성 높은 석유와 가스 채취 산업에 아름다운 바다를 내주는 것만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리스 사람들 설득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아름다운 보릴 숲을 뭉개고 엘버타 타르샌드에서 반고체 상태의 역청을 채취해야만 그리스 꼴이 안 날 거라고 캐나다 사람들 설득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대형 쇼핑몰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탄불의 공원을 철거해 주장하면 자본주의는 이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다 하나 우리의 사정을 덧붙이면은 지금 폭염 재난 속에서 전기 위기가 닥치니까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 라고 그 말에 우리가 말려들면은 자본주의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너지를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나오미 클라인은 그걸 더러운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석탄 연료로 가동되는 발전소들이나 원전을 더 짓는 순간 우리는 자본주의의 패배에서 대재앙에 내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자본주의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대중적인 사회운동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고삐 풀린 말처럼 질주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자본주의 시스템이겠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이 연달아 발생하는 기후재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재앙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승자와 패자를 차별하는 포악한 만행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이런 디스토피아의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 걷고 있는 도로를 벗어나지 않고 질주를 계속하기만 하면 된다. 유일한 변수는 대항 세력이 나타나 도로를 봉쇄하고 더 안전한 목적지로 이어지는 우회로를 개척하는 것뿐이다. 이런 길이 열린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본주의와 전쟁에서 계속 우리가 물러서면은 일상적인 안전함에 갇혀서 계속 한 걸음씩 머뭇거리다 보면은 바로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기후 대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오미 클라인의 생각입니다.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사회정의, 그리고 경제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면화한 세계 시민들의 조직된 힘, 이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 원 제목이 This Changes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민주주의를 장착한 세계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관과 자연관이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철학이나 윤리가 다릅니다. 자본주의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로 인간을 규정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연대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로 인간관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죠. 자연은 끊임없이 착취해도 좋은, 아무리 퍼써도 샘이 솟구치는 그런 우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공생하는 길을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본주의에게 그대로 먹혀서 이 대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묵시록적인 예언서 같습니다. 해서 여기서 양보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바로 기후 대재앙의 신호음이 곳곳에서 울리는 이 순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해서 싸움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책의 추천의 말을 쓴 최재천 선생이 인용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2016년 오스카 남우주연상 수상 연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 배우가 보통 배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기도 잘하지만 디카프리오의 그 연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낀 세계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우리 제작진은 눈을 찾으러 이 행성의 최남단까지 가야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이며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 전체가 맡고 있는 가장 시급한 위험이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염의 주범들이나 거대 기업을 옹호하지 말고 인류 전체를 위해 세계 각지의 토착민들을 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많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탐욕의 정치에 의해 발언조차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세계 지도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 행성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명배우입니다. 네, 이래서 명배우입니다. 연기 잘한다고 명배우이기도 하지만 철학, 관념,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명배우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해서 우리 김용 브리핑의 에이스이자 공공재 공구번인 이완배 기자에게 재난과 자본주의의 상관성, 특히 기후재난과 자본주의의 관계 이런 문제를 브리핑을 꼭 요청드리고 싶어요. 과제입니까? 네, 제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이완배의 명쾌한 논리로 설명해 주면 우리 시청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신 책 제목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부제가 자본주의 대 기후입니다. 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바꾼다. 예,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시기에 적절한 책을 골라주셨습니다. 어제 강릉 속초에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이 피서철에 게다가 바다를 곁에 두고 있는 도시가 사람 많이 사는 도시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난 사건. 이것도 역시 기후변화 아니면은 해석하기 힘든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연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내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한다면은 직면할 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공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